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801 이제 고전시가 1강 황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짝을 잃은 슬픔과 이 외로움을 꾀꼬리라는 자연어를 빌려서 우의적으로 표현한 고구려 유리왕의 노래입니다. 자,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이자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자, 핵심 정리. 갈래의 사언, 사구. 이 네 글자로 네 줄로 이루어져 있죠. 한역시가, 그리고 성격은 개인적이고 서정적이다. 주제는 짝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여기 배경설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동명왕의 뒤를 이어 유리왕이 고구려 제2대 임금이 되었다. 유리왕 즉위 3년에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다시 두 여자를 계비로 맞아들였다. 하나는 골천 여인의 화희, 다른 하나는 한인인 치희였다. 두 여자는 왕의 사랑을 다투어 사이가 좋지 못해서 각각 다른 궁전에서 살았다. 어느 날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이래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두 여인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화희가 치희에게 너는 한나라 집에서 온 천한 계집의 몸으로 어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느냐 라고 꾸짖었다. 이에 치희는 부끄럽고 분해서 제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뒤늦게 왕이 말을 달려 지혜를 찾아 나섰으나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돌아오는 길에 마침 쌍쌍이 논이는 꾀꼬리를 보고 이 노래로서 외로움을 읊었다라는 이 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화가 이렇게 함께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이 황조가는 고대 가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위에다가 필기를 해놓을까요? 자, 황조가 고대 가요. 그래서 이 고대 가요에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 세 가지, 이 삼총사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지가, 그 다음에 황조가, 그리고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공무도화가 있죠. 자, 요때 이제 구지가가 우리 아까 이 한마디 박스에서 집단 가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집단 가요. 이게 이제 가야에서 우리의 임금을 내놓아라. 거보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삶아 먹으리. 이러면서 다 같이 이 산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발을 구르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함께 부르는 집단 가요. 이게 이제 고대 가요였는데,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우리 좀 개인의 이 나는 그때 슬펐어. 나는 이런 외로움을 느꼈어. 이런 개인적인 시가 생겨난 거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무도화가 이 남편의 여인 슬픔,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그 강을 건너버렸고, 죽어버렸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 이게 아주 또 서정시로 이 개인의 감정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지가랑 공무도화가 사이에 이제 이 황조가가 그래서 얘가 약간 이 집단가요에서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조가가 서정시로 되기는 제일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고대 가요는 언제 지어졌느냐. 우리 삼국이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에 이 고대 가요를 그때 시대를 이 고대 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고대 가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것이 여기도 아까 우리 방금 읽었죠. 그것이 이 고대 가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쌤이랑 필기를 하면서 읽어볼게요.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그래서 내가 이 산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꾀꼬리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짹짹짹 서로 이렇게 정답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외로운데 저 꾀꼬리들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 그러니까 이 화자의 슬픔, 어떤 그냥 얘네는 객관적으로 존재할 뿐인데 화자가 이를 보고 이 정서가 유발되는 그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존재로서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 이런 정서를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랑 이제 좀 비교되는 게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입한다.
주입을 시킨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슬프니까 저기 기러기가 막 끼룩끼룩 울면서 날아가는데 쟤도 되게 슬퍼서 저렇게 우는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대상과 화자의 감정이 같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 얘는 객관적이다. 이 말에서도 벌써 느껴지죠. 이 꾀꼬리, 이 대상, 얘랑 화자, 얘의 감정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우가 많죠. 얘네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정답게 놀고 있고, 근데 화자는 이거랑 대조되게 슬퍼. 그래서 얘네를 봤더니 내가 더 슬프게 느껴져. 이렇게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좀 자주 반복해서 보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것도 서리법이죠. 니와 함께 누구랑 함께 돌아갈까? 나는 돌아갈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외롭다 이렇게 시적 화자가 어떤 정서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주면은 주제 파악하기 더 좋다 했었죠. 자, 그래서 처음에 두 줄은 이 시 화자가 경치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깨꼬리가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모습 먼저 보여주고, 그 뒤에 나는 외롭네 정서를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경후정 구조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정서를 먼저 얘기하고 경치를 뒤에 얘기한다. 그럼 이제 선정, 후경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잠깐 멈춰놓고 뒤에 서술형 문제도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까지 한번 다 풀고 와봅시다. 네, 그럼 이제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자연이랑 나가 대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상황이 대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게 5번이죠. 푸른 소나무랑 내 마음. 이 푸른 소나무는 이 눈 속에서도 꿋꿋하고, 나는 조그만 유혹에도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소나무는 꿋꿋해.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죠. 근데 부정적인 상황, 내 마음이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리는 상황. 이런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 대조되는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헤어지고 혼자서 돌아오는 길인가 봐. 이 정답게 놀고 있는 꾀꼬리를 본 거지. 그러자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 처량하게 느껴진 거야. 그렇다면 꾀꼬리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었죠. 그래도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정답해지는 수 있도록 확신하고 있어. 완전 틀리죠.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동얘도 아주 중요한 애인데요. 자, 기억과 유사한 의미. 자, 꾀꼬리 우리 객관적 상관물과 유사한 애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봤더니 자, 정월 이 1월의 냇물을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막 추웠다가 뭐 날도 풀렸다가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래서 여기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게 막 바뀌는데,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나고는 나는 이 혼자 지내는구나. 저 냇물도 얼었다가 녹았다가 멈췄다가 흐르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변화를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혼자 있구나. 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냇물은 그저 객관적으로 존재할 뿐이죠. 얘는 그냥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흐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괜히 그냥 얘를 봤더니 나는 혼자이고, 나는 얼었다가 녹았다 하지 않고, 나는 계속 꽝꽝 얼어 있는, 나는 이 상황이구나 라는 정서가 촉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월의 냇물이 지금 이 화자의 이런 홀로 지내고 있는 이런 외로움, 서글픔 그런 것을 더욱 깨닫게 하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꾀꼬리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기뿐 순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혼자 날아본 적이 없구나. 그냥 이거는 그냥 이 꾀꼬리의 상황, 그냥 이 동물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위인화
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공통점으로 볼 수 없다.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3번. 시적 화자의 모습을 자연물에 의탁하고 있다. 우리 의탁한다. 이 몸이나 마음을 의지해서 맡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얘가 그럼 시적 화자가 자연물이라고 하면 깨꼬리가 나왔었는데 걔한테 의탁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자, 요거는 또 좀 요 부분 두 개가 어려웠는데요. 같이 볼게요. 자, 황조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이 고대 가요 중에서 이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추정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배경사가 함께 제시된다는 이 고대 가요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꾀꼬리를 우리가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능은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화자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가져와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기법을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